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 인용된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사고 말씀을 다른 분께 나누겠습니다. 총 4가지 탄핵 사유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시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게 다시 넘겨서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내란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기 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 탄핵 사유가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상설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역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 공개드립니다. 네. 대표 정춘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한 행위가 많지만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취지는 87년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8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 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그리고 추천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세 요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추천을 해서 또는 선출을 해서 임명하는 방식인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그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하지 않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그 재판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국회 선출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은 임명 동의 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하는 거는 그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다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명을 이행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는 점은 굉장히 헌법재판소 설립 취지도 안 맞고 대응으로서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 5당이 공동으로 상임 소청을 냈다라는 거고요. 늦었지만 우리가 국회가 할 일을 오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점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3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를 진압한 직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함과 동시에 이 내란에 가담했던 혹은 그런 의혹이 있는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을 모두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 속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내란 세력들, 내란 부역자들이 준동하고 머리를 쳐들고 내란을 지금까지도 선동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00여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난대행 최상목이 하지 않은 일들과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 목적 하나로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은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 역시 내란 수계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기 위함이었고 수많은 거부권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 역시 내란 세력과 내란 수계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전히 내란 세력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내란 대행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 앞에 많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이 내란 세력의 청산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가장 책임이 큰 공손한 대행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흔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 당사자와 그를 지지하고 엄호한 국민의 힘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당도 또 이 탄핵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27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표결과 관련된 일정을 의장실이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이다 보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오정민은 보시죠. 한시경은 조금 더. 여당에서는 경제사령탑을 이렇게 직무정지시킴으로써 경제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전에 비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이 오히려 최상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를 망쳐왔던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과거 어떤 독재자도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최상목은 과거에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국회가 다른 것을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는 최상목이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안에서는 그 탄핵에 대해서는 그 부분 다 동의하시고 당연히 동의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저희가 뭐 여러 번의 의총을 거치면서 충분히 당내 의견을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이냐라기보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의장실과 표결 관련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잡힌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보다 더 앞당겨서 하는 것도 야당에서는 추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신분상의 그 탄핵이 상정되는 시점에 신분상의 어떤 고려나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행위이면서 거의 따른 직무들을 행한 위법 행위들을 저희가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제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라는 권한대행이 아니지 않냐 이걸 전제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했던 것도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상의 범위에 다 포함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현재 저희에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필요하면 저희 노정면 대변인께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갑작스럽게 현지관을 발휘하게 된 건지. 논의는 2주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밤에 지도부 원내 대표한테 위임한다는 의총 결론이 나왔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그래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최고위의 입장을 더 물어보겠다라는 자체 판단을 했고 그래서 몇 차례 최고위원 간담회 내지는 최고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조율 과정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결정은 이제 공표된 것은 당연히 어떤 시점인가는 푹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지만 발의를 오늘 할 것인가 아니면 한덕수 결론 나온 다음에 볼 것인가가 이제 막판 고민 대상이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한덕수 총리 그 파면 여부에 연계돼 있다라는 것은 막연한 판단이고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연계돼 있지 않은 별개의 문제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일어난 일이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되든 아니면 복귀를 하든 그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탄핵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 부분은 방위가 분명하고 또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발의라는 절차 진행을 통해서 국민께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가능한 한 좀 빠르게 한다는 게 말씀인데 지금 발의를 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저희 당 혼자 정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표의장님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에요. 근데 아까 오늘 기자분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뭐 한덕수 총리 전에 가능하냐? 가능하려면 일요일에도 열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질문이 연장선이긴 한데요. 30번째 주요한 발의가 나오니까 오히려 국정운영에 불안정성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답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에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도 무시하는 행정얘기가 지속되는 것은 안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것이고 당위론적으로 따지자면 굳이 제가 말을 꼽지 않아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하면서 언제가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개별적으로는 다 하시죠. 그런데 저희 당의 최종 판단은 본질에 집중하고 당위에 부합하게 결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뭐 형사의 문제는 아니어서 비유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자를 잡아 넣는다고 그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저는 들립니다. 뭐 기자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건 없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시스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시점이 지금이 맞냐 안 맞냐보다 탄핵 사유로서 적절한 것인가, 탄핵 사유가 충분한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것도 이해는 돼요.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제가 많은 기자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여러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봐도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 질문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하면 안 되는가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뭐 경제적인 여파 이런 것들 우려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수석이 답했듯이 이런 헌정 질서가 무시되는 상황을 유지하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뭐 탄핵을 막 남발해서 국정이 어려졌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망했어야죠. 탄핵은 최소한 교체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탄핵의 횟수나 탄핵의 명분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29번의 줄탄핵을 얘기합니다만 누군가 그 숫자를 발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탄핵 보고 이루어지고 이제 절차가 진행된 것은 13번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란이 발생한 이후가 8차례였습니다. 뭐 굳이 21대, 22대 나눈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2대에서는 한 건을 했었고, 근데 그것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에 저희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29번으로 뻥튀기라고,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한 것이 이동관 위원장 시절 때부터였잖아요. 그 다음에 김홍일, 그 다음에 그 부위원장 누구죠? 이상민 부위원장, 그리고 이진수 부위원장이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 4건으로 나눠서 볼 것인지, 그건 이제 언론에 묵시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수치의 과장도 저희는 있다고 봐요.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그 횟수 하나하나가 어떤 설득될 만한, 공감할 만한 이유를 갖고 추진된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13차례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추진했던 탄핵 사례 가운데 6건이 검사입니다. 근데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희도 이것이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건건이 이제 체크해 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대한 평가도 국민과 언론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그 파노라마 발의가 기자단에 공지된 시점이 오늘 오전 11시 18분인데 그 시점 이후로 오장 씨라고 협의가 있으셨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구체적인 팩트체크 부탁드리고 27일 이전 본회의 개최에 대한 협의 상황이 긍정적인 기류인지 27일요? 27일 기존에 예정된 본회의 이전에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에 대한 협의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의장실과의 협의 채널을 전부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하는 협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하는 협의도 있고 수시로 전화가 이루어지는 협의도 있고 단계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체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팩트 체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다음 주 목요일 예정돼 있는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 일정은 13일, 20일, 27일 이렇게 세 날짜를 한꺼번에 잡았던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건 일단 저희 의견을 완벽하게 통일한 다음에 협의를 할지 타진을 해본 다음에 우리 입장을 정해서 추가 협의를 요청할지 그 부분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